저는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출발했고 초의료가 사회에 따라서 의사수 증원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했는데 2,000명을 발표하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요구도 있었죠. 장관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추계위회를 법제화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할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안심사 1소위에 두 번의 심사 이후에 또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입법할 때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해서 그런 완전한 법은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수급추계위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요구한 것들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였습니다.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23조의 이 규정을 신설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 전문성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했냐? 과학적 근거,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원이 엄격해야 됩니다. 왜냐? 나중 되면은 또 전문성 없는 위원들이 수급 추계를 했다. 이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전의 양면같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을 좀 엄격하게 했어야 되고 그러면은 독립성이 있는가? 이걸 보면은 수계 추계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좀 그나마 완벽하진 않겠지만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급적이면 의협의 의견을 좀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들었고 그걸 반영하는 대안을 마련해 왔는데도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마지막에는 그럼 직접 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구체적인 안을 좀 주세요 했는데 그럴 때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7년은 최소한 제대로 된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해야 됩니다. 지금 이 법이 공포한 날 시행하는데 그래도 빨라도 4월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27년 거는 내년 4월 말까지 정해야 되겠죠. 예, 수급추계위원회 심사 결과는 훨씬 전에 끝내야 됩니다. 결과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으로 알리고 또 협의해서 정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부칙 2조에 정한 것은 사실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사실 침해한 그런 결과입니다. 당시에 우리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26년 정원을 어떻게 하냐에 집중해서 가급적이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민했던 고민의 산물인데 그러나 부처 간에 그런 권한에 충돌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안으로 2조를 마련했고 이거는 이제 적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는 이제 수용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저는 어제도 구체적 안을 좀 줘보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구체적 안은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출발하면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는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현장 또 우리 국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의대 정원 축소를 발표했다는 취지인데 그건 아니고 의대 정원을 축소한다는 게 아니고 26년도 모집 인원을 불가피하게 의과대학의 학습 현장에 사실상 어려움은 생겼습니다. 2년 차를 한꺼번에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의대 학장들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비판을 감내합니다. 당연히 비판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일어난 현상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 나가는 게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료개혁 정상화가 의료개혁만큼이나 중요하고 이것은 결국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기